정수기 그 부품 사업 외길 25년을 한 결실을 바탕으로 가전 종합 부품 업체로의 도약을 준비하는 과정에 IPO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이 준비했습니다만 차분하게 여러분과 함께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좀 보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5페이지로 좀 넘어가 주시면요. 아이고, 예. 저희 회사는 뭐 말씀드린 대로 주식회사 스톰테크 99년 10월 달에 창업을 했고 자본금은 10억입니다. 임직원 수는 248명이고 사업 영역은 정수기의 사업에 선택과 집중을 하였고 뒤에 설명을 또 드리겠습니다만은 임직원 수 248명 중에는 이 정교한 공정을 중심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를 저희들은 쓰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앞에 계신 강기환 대표께서 대우자동차를 거쳐서 여러분 잘 아시고 웅진코의 연구개발 총괄을 하셨는데 연구개발 총괄이 결론적으로 연구소장이죠. 하셨고 창업을 하시면서 현재도 한국정수기공업협동조합의 그 이사로 재직 중입니다. 그래서 한국정수기 산업의 대부다라고 이제 모든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런 분이고요. 저는 그 LG전자에 30년을 다녔습니다. 그래서 에어컨을 쭉 하다가 마지막 보직이 정수기 사업 신사업을 한번 해보라 그래서 그것을 인연으로 해가지고 스톰테크의 경영 고문을 거쳐서 현재 각자 대표를 맡게 되었습니다. 다음 장에 그 회사 소개, 저희 본사인데요. 이게 마곡지구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가까이 그 서울 도심의 생산 거점을 갖고 있어요. 입지적인 이점이 정수기 업체들의 핵심 부서인 R&D라든지 뭐 상품 관련된 부서들이 대체적으로 다 서울, 경기에 소재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뭔가 상품을 구상하거나 새로운 거를 준비할 때 굉장히 그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사통오다리 교통 요지인데 접근성이 아주 좋습니다. 그 뭐 외곽도로라든지 뭐 고속도로, 공항 그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이 바로 옆에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인천항까지 해서 외국과 내수 전반적으로 굉장히 좋은 입지를 갖고 있고 그 빌딩이 그 강서구 화곡로라 그러면 이제 등촌동인데요. 옆에서 보면은 아파트로 보입니다. 근데 여기가 중공업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생산 설비를 갖출 수 있게 되었고 지하 3층에서부터 8층까지 이게 건물을 쭉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 안에 R&D에서부터 생산, 품질, SCM, 그 밸류체인 전 프로세스가 한 건물에 버티컬 인테그레이션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버티컬 인테그레이션이 되면서 그동안 좀 6개 정도로 흩어진 공장이 있었는데 뭐 이동의 로스라든지 부서 간의 원활한 그 커뮤니케이션 이런 것들이 아주 로스가 줄어들면서 효율이 극대화돼서 매우 좋은 그런 환경에서 저희들이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장에 저희가 주로 하는 그 생산 부품 및 기능 이게 스톰테크가 뭐냐라고 하면 이 장표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가운데 있는 저 그림이 정수기를 이제 절개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수기를 절개했는데 그 안에 있는 4개의 필터와 외관 케이스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스톰테크가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정수기 안에 들어가 있는 유로를 형성하는 이제 이런 잠깐 요 보시면요. 여기 이제 튜빙입니다. 튜빙이 이제 말 그대로 물이 흘러가는 곳이에요. 이 물이 들어와서 이 튜브 여러 형태의 튜브를 통해서 각 기능의 부품으로 연결이 되게 돼 있는데 그 안에 보면은 제일 왼쪽에 피팅이라고 돼 있는데 이 피팅이 뭐냐면 이 튜브와 튜브를 연결해서 왼쪽 오른쪽 이렇게 연결돼 있고 결국은 뼈 마디나 관절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밸브라고 돼 있는데 이 밸브는 물을 끊거나 양을 조절하거나 뭐 압을 좀 조정하다 이렇게 해서 컨트롤러 기능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오른쪽에 있는 파우셋은 출수구입니다. 출수구. 더운 물을 좀 안전하게 그 다음에 찬물 그 다음에 일반 정수 그리고 밑에 있는 그 튜빙 및 아세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사실은 이제 정수기의 메커니즘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뭐 이런 간단한 형태도 있고요. 지금 저기 보이는 부품의 뭐 형태로 좀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정수기가 뭐 아시겠지만은 그 냉수, 온수, 그다음에 얼음
그다음에 뭐 커피 머신과 연계도 돼 있고 형태를 보면 데스크톱도 있고 언더싱크도 있고 벽걸이 스탠드 많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콤팩트한 것도 있고 약간 볼게 큰 것도 있습니다. 용량에 따라서 이 모든 것들이 어떤 형태를 갖고 어떤 기능을 갖든 그 안에 메커니즘은 바로 이겁니다. 튜빙 및 어셈블리. 저희가 이 네 가지가 중심이 되어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피팅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이게 1대1 면담할 때는 굉장히 편한데 이게 여러분들이 계시니까 그래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연결 부위를 나사로 해갖고 이렇게 돌렸어요.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게 체결을 해가지고 필요할 때마다 풀거나 아니면 용접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60년 전에 그 영국의 존 게스트라는 사람이 이런 형태를 만들었어요. 그렇게 붙는데 그때만 해도 넣기가 불편하고 그다음에 이거 자르면 약간 빗잘라도 누수가 생기거나 불편했는데 우리 강기원 대표께서 여러 해 갖고 한 그 노력 끝에 그런 부분을 정수기에다가 코웨이가 그 채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품을 정수기에 채택한 것은 우리나라 코웨이가 최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것은 원터치로 이렇게 딱 돼서 누르기만 하면 끝나고요. 안 빠집니다. 절대로 안 빠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짝 밀고 빼면은 간단하게 빠집니다. 이 원터치 피팅으로 저희가 사업을 시작을 했고 이 피팅 이유가 정수기 하나에 20개에서 40개 정도 들어갑니다. 그 결론적으로 연결 부위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메커니즘의 핵심이라고 그런 모듈이 피팅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저희가 갖고 있는 핵심 기술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존 게스트가 개발을 했고 그것이 저희가 정수기 한국 정수기가 세계 표준이지 않습니까? 옛날에 MP3처럼 한국이 만든 유일한 제품이 정수기라고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만든 모든 부품이 국내는 물론 해외까지 모두가 쓸 수 있기 때문에 국제 표준에 규격화된 제품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특히 왼쪽에 그 특징에 이렇게 보시면 그 압력이 나와 있는데 1기압이 10m입니다. 그러면 이 부품이 20kg까지 견딘다 그러면 200m의 그 수압도 견딘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굉장히 아주 단단한 부품이고 하나하나 요소들 부품들이 그렇게 간단치가 않습니다. 반도체 공정에 그 인것부터 레이어를 깔듯이 하나하나 정교하게 조립하고 자동적으로 되는 부분을 오늘 좀 일찍 오서 비디오로 보셨으면 그렇게 구성되는 거 보셨을 겁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하는 사업을 간단하게 소개해드렸고요. 우리가 하고 있는 비즈니스에 대해서 좀 더 영역을 좀 더 세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고 10페이지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피팅유가 중심이 되는데 이 피팅유는 그 형태에 따라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이렇게 아까 보던 일자가 있고 또 기역자, 엘보라 그래서 기역자가 있고 뭐 T자형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 사업을 영위하면서 결국은 업체들이 요구 조건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가 있기 때문에 부품 숫자로 보면 1129개가 현재 부품을 보유하고 있고 이 피팅유에 대해서는 저희가 선택과 집중을 해온 분야이고 압도적인 1위를 MS를 갖고 있고 현재 80% 정도 MS를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뭐 80%라고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실질적으로 모든 회사들이 저희 걸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뒤에서 잠깐 또 부연설이 있겠고요. 그리고 피팅 부품하고 연계해서 피팅이 40개가 들어가면 밸브류는 한 3개에서 6개 정도. 그 다음에 파우치에서 뭐 물 나오는 곳은 2개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연계되어 있는 부품 라인업이 쭉 있는데 그 밸브조차도 697개, 튜빙 및 아세이 모듈 이 자체도 271개로 업체들이 요청하고 또 같이 개발하면 하나의 파생되는 SKU가 생기는 그런 것이 저희들이 국내 유일하게 종합적으로 부품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일반 다른 회사들 중에는 밸브 전문회사, 파우셋 전문회사, 튜빙 전문회사 따로따로 있는데 저희들은 다 갖고 있는 그 유일한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11페이지 보시면요. 그럼 이런 부품들을 주로 어디에 쓰고 있냐라고 여쭤보는데 일단은 정수기가 중심이 되죠. 정수기가 중심이 되는데 매출의 약 90%는 정수기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커피 머신이라든지 식기세척기, 비데, 냉장고에 디스펜서, 밖에서 물 이렇게 빼먹는 거 아시죠?
이런 데 들어가는데 이 부분이 약 10%를 차지하고 이것을 나타내는 것은 결론적으로 유로를 형성하는 제품군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워터플로우에 대한 노하우를 가지고 현재 적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자, 그럼 이런 것을 저희가 어떻게 성장을 해왔느냐를 보시면은 일단 대한민국 정수기 그 선도 업체들, 웅진, 청호 이런 업체들과 초창기 창립에서부터 약 10년간 기반을 확립했고 대한민국 정수기 선도 기업들하고 역사를 사실은 같이 함께 한 거죠. 그러나 이때 이미 피팅의 자동화 생산이라든지 남들은 거의 생각도 못하는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국제 인증까지 받으면서 미래를 대비했던 그런 시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성장 동력이라고 보이는 2010년도 보시면은 이때 뭐냐, 후발주자인 쿠쿠나 LG전자, SK 이런 후발주자 업체들이 진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이미 이 초창기에 정수기 부품에 대한 종합적인 플랫폼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회사들이 정수기에 진입할 때는 반드시 스톰테크와 상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도를 저희가 만들어 놓고 그 플랫폼에서 이 업체들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정수기 시장이 굉장히 커졌고 100억도 저희들을 돌파하면서 300억까지 돌파하는 시점에 수출도 역시 300만 부를 달성하는 그런 성과로 이어졌고요. 그 다음에 도약 단계라고 볼 수 있는 이 부분이 저희가 사업을 지으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효율을 도모한 시점인데 이 시점에는 삼성전자가 지금 정수기, 사실은 삼성이 정수기 한다고 아시는 분이 거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은 그 계열사 내부 내지는 뭐 레미안 아파트 정도의 빌트인으로 넣는 것 같아요. 근데 이미 저희들하고 시작을 했고 모든 안에 있는 내장되어 있는 그 부품은 스톰테크와 상의해서 하나씩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저희들은 또 이 시점에 기존의 그 선발 업체와 LG, SK 이 회사들이 글로벌 진출을 했어요. 그래서 글로벌 진출하면서 비약적으로 동남아라든지 이런 쪽에서 성장을 하면서 저희들은 500억을 매출을 돌파하고 수출 역시 500만 부를 돌파하게 되는 그런 성과를 같이 거두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럼 이러한 그 저희들이 성과를 내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차별적인 경쟁력은 과연 무엇이냐, 이 부분을 제가 한 5가지 정도로 해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들은 확고한 고객사와의 파트너십이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은 그 품질 신뢰도를 기반으로 선도 고객사와 오랜 파트너십을 구축했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전략적인 파트너십 관계입니다. 여기 보시면 뭐 코웨이나 청호라든지 그다음에 후발 아까 말씀드렸던데 당사와 함께 정수기 사업을 시작했던 그런 저희들이 컨설팅을 해주면서 같이 동반 성장하고 있는 이런 회사들을 보시면 대체적으로 20여 년, 10여 년 일단 거래를 하고 저희들과의 연계고리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스톰테크의 어떤 부품 플랫폼 안에서 업체들이 같이 상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피팅 시장 점유율 변화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피팅 시장 점유율 변화가 기존에 이제 업체가 없지 않았습니다. 없지 않고 있었는데 이 업체들이 보통 그 대체적으로 웅진코이가 초기에 사업을 할 때는 필터라든지 핵심 부품을 다 수입을 했습니다. 수입을 했는데 그때 우리 강계현 대표께서 연구소장을 있으면서 국산화를 시도를 했죠. 시도를 했는데 뭐 아시겠지만 부품을 국산화한다는 게 그 리스크를 에세스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 와중에 강 대표께서 뜻을 가지고 창업을 하게 된 거고 그 창업을 하면서 무엇보다 본인이 머릿속에 둔 거는 아마 뭐 정확하게 제가 뭐 판단은 안 씁니다만 그 대우자동차 시절에 아마 그런 생산기술 부분을 좀 많이 연구해 두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R&D와 제조와 품질, 그 다음에 SCM이 잘 융합이 되어야 이것이 하나의 부품 산업이 그 제품 산업하고 같이 큰다는 이런 거를 철학을 실천하셨다고 저한테 얘기를 했고 그렇게 저희들을 하면서 아까 잠깐 보여드렸지만 초창기에 해외 인증도 받고 그 다음에 동반성장하는 과정에서 전략적 파트너를 형성하다 보니 굉장히 그 저희들은 MS가 높아졌고 실질적으로 보면 현재는 약 80%의 MS를 갖고 있어요. 근데 기존 업체는 어떻게 되냐? 그런 것을 대응하지 못했던 겁니다. 저는 그 업체가 누군지 잘 모릅니다. 저는 나중에 정수기를 들어왔는데 보면은 고객의 니즈도 굉장히 까다로워지고 그 거래선들의 요구 품질이라든지 또 시장 확장이 되면 뭐 생산 시스템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효율이 따라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따라오지 못했을 때는 도태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 장표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저희들의 이러한 뒷받침은 결론적으로 제품 개발 역량이죠. 저희들은 그 고객사가 요청하면
쫙한 낮게 거의 모든 것을 정수기 관련된 건 해결해 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보통 대응력이라 그러면 QCD라고 얘기하잖아요. Quality, Cost Competency, 가격 경쟁력, Delivery. 이 세 가지에 대해서는 압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어요, 저희들이. 그래서 기술 주도적인 차별화된 R&D 역량이 기반이 되어 있고 고객사가 요구하는 거는 뭐든지 솔루션을 제공하니까 밸류 프로포절이 되는 거죠. 요구하면 다 해주니까. 그래서 보시면 연도별로 2010년도에 299개가 2022년도에는 2231개의 그 부품을 보유할 정도로 세계 최다 SKU 보유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야, 재고를 너무 많이 갖고 있지 않냐 그러는데 회사도 다양하고 그다음에 기능도 다양하기 때문에 거기에 적절해 저희가 균형을 맞추고 있고 60%는 또 표준 부품이라 미리 생산해 놔도 어차피 시장의 그 볼륨은 딱 잡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점이 없다라고 미리 말씀드리겠고요. 최근 3개년 주요 고객사와의 연구개발 내용이 사실 저희의 현재 모습을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데요. 2020년 잠깐 보시면 LG전자의 뭐 정수기뿐만 아니라 냉장고, 또 삼성이 들어와 있고 코웨이 다 와 있죠. 21년도 역시 LG 삼성들인데 삼성은 또 역시 냉장고도 니즈가 와 있고 SK 매직 쿠쿠 22년도 보면 LG 삼성뿐만 아니고 한도 크린텍이라는 뭐 상장회사 그 필터 회사 있을 겁니다. 필터 회사도 역시 필터를 연결할 때 그 윗부분의 그 메커니즘은 저희 걸 쓰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필터 부위의 그 접합 부위가 엄청나게 그 누수 포인트이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경동 나비안이라든지 일본 후지 신규 정수기도 저희한테 개발을 해왔고 지금도 매일 오고 있습니다. 매일 오고 있고 정수기를 신모델을 구상하거나 2년 후에 출시할 제품을 상품 컨셉을 잡을 때도 저희한테 오기 때문에 사실 거의 한국뿐만 전 세계에 이렇게 흘러가는 정수기는 저희가 가장 먼저 알게 되는 그런 계기도 됩니다. 다음으로 이러한 저희들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아까 이제 파트너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파트너십뿐만이 아니고 다양한 고객 기반이 아주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해외 고객사를 보시면 2010년도 8개에서 지금 작년 말 기준으로 67개죠. 그 다음에 국내 고객사도 약 480개 정도 됩니다. 그리고 10억 이상의 매출을 일으키는 곳이 결국은 이제 리더 회사라고 보면 리더 회사뿐만이 아니고 중견기업의 한 1 내지 10억 정도, 그 다음에 뭐 1억 원 미만의 그 회사들 이런 게 이제 팔로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결론적으로 큰 회사만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다양한 고객들을 많이 보유하면서 이 작은 회사들이 물 관련된 것을 고민할 때 모든 것을 저희가 솔루션을 주기 때문에 물이 흘러가는 워터플루드에 관련돼 있는 사업을 고민하는 사람들은 스톰하고 연결이 될 수밖에 없고 저희들은 아무리 작아도 최선을 다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주 다양한 포트폴리오의 고객 기반을 갖고 있다는 것이 큰 장점으로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것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게 결론적으로 생산 효율성인데요. 저희들은 그 설비 투자를 아끼지 않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대량 생산이 가능하도록 그리고 정확하게 생산 가능하도록 자동 시스템을 만들었고 실제 2010년도에부터 이렇게 쭉 보시면 누적 그 투자가 되는데 저희가 사옥에 들어가면서 2018년부터 22년 보면 집중적으로 약 90억 정도를 투자를 했고 그 투자의 결과가 매출은 34.9%가 올라갈 때 생산직 인원은 12.6%라 3분의 1밖에 안 올라갔죠. 그만큼 많은 자동화와 효율화가 되어 있다는 거고요. 이러한 효율이 결론적으로 영업이익에 직접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영업이익은 더 118.5%의 놀라운 성과로 이어지게 되는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아까 버티컬 인테그레이션 말씀드렸고 로스 최소화 효율 이런 것들인데 놀랍게도 이런 모든 장비들 아까 그 비디오 동영상에서 이게 조립이 되는 걸 보실 겁니다. 저희들은 이 복잡한 부품이 이게 간단한 게 아니고 피스가 8개 정도 됩니다. 그거를 아주 작은 공정 그 부품들을 전부 다 이렇게 자동 조립하고 자동 검사, 저압, 고압 그렇게 해서 전수 검사를 합니다. 왜 전수 검사라고 말씀드리면 뭐 하나라도 놓치기 말자라는 뜻에서 우리 경영 철학으로 전수 검사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완벽한 품질을 생산 효율성과 더불어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렇게 되다 보니 저희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강점은 매출과 이익이 이 두 마리 토끼가 같이 성장을 하는 프로피터블 그로스를 달성한 거예요. 성장을 해도
이익이 줄어드는 경우 있죠. 뭐 이렇게 단가를 치거나 뭐 여러 가지 하는데 우리는 압도적인 경쟁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격 결정력이 저희들한테 있다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려워요. 어렵지만 그래도 협상력을 우리가 거의 쥐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CAGR이 10.4% 매출이 성장할 때 영업 이익률은 34%에 성장하고 이 부분들이 확고한 매출과 이익의 선순환 구도를 갖고 있다. 굉장히 큰 강점으로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그 회사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을 설명드렸고, 근데 정수기를 먼저 말씀드리면 정수기에 대한 그 관심도보다는 회사를 빨리 얘기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회사를 먼저 말씀드렸는데, 이제 정수기 물 시장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국토교통부에 요청을 해서 확인해 보니까 지구의 97.43%는 염수, 사람이 쓸 수 있는 담수는 2.53%인데 실제 먹을 수 있는 음용수는 1% 이거예요. 그 99%는 걸러줘야지만 먹는다는 얘기인데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 우리가 먹는 생수 있잖아요. 생수는 이 지하수와 강물을 정제해서 그 미네랄을 마지막에 공정해서 넣어가지고 여러분들께 공급하는 겁니다. 근데 이 상황을 보면은 이 지구본 보시면은 빨간 것들은 기근이죠. 그 다음에 가뭄, 여러 가지 보면 전 세계가 사실은 물 부족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자, 수돗물이 그렇다고 깨끗하냐? 아니죠. 우리나라 뭐 붉은 수돗물 많이 나왔고, 그 다음에 뭐 중국이나 인도나 뭐 아프리카는 뭐 얘기할 것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미국도 보면은 공장에서 흘러난 폐수가 상수원에 들어가서 발암물질이 물에 있다라고 해 있고,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새 아파트도 있고 다 떠나서 파이핑 그 자체가 중금속을 함유하고 있고 녹이 끼면 그것이 물로 우리가 수돗물에 꼭지로 나오기 때문에 정수를 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뭐 이런 말씀 드리면 객관적은 아닙니다만 중남미에 가보면 이 사람들이 다 뚱뚱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석회질이 섞여 있는 물을 많이 먹게 되면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런 그 정수가 물에 대해 알아봤는데 그 정수기 시장하고는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환경오염과 식수오염이 되는 그 고객들의 이 보면 경각심이 상당히 많이 대두가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환경 가전이 수요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이후에 전 세계가 지금 사실 개인 위생의 중요성을 직감하고 있고 전혀 정수기를 쓰지 않고 있던 일본조차도 지금 정수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잠깐 살펴보면 2021년까지는 CAGR이 9.8% 정도 되는데 그러나 숫자는 7천만 대가 넘습니다. 207억 달러 정수기 시장이 앞으로는 역동적인 성장세를 이어서 27년에는 약 440억 달러. 이게 뭐냐? 세탁기 시장을 보시면은 현재 520억 달러 정도 됩니다. 520억 달러라는 것은 조금 있으면 정수기가 이렇게 된다는 거 보면 세탁기 시장만큼 큰다. 이건 한국이 표준을 만든 정수기 시장이 조금 있으면 굉장히 큰 산업군으로 자리 잡게 된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국내는 어떻게 돼 있냐? 국내는 우리 MZ세대들 그다음에 1, 2인 가구 보면은 모든 가전제품이든 모든 제품을 다 갖고 싶지만 사기보다는 렌탈로 사실 쓰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 렌탈이라는 게 특징이 이 정수기 어떻게 나타나냐 보면 초창기에는 정수기가 일시불입니다. 대체적으로 일시불로 샀고 그다음에 웅진 코웨이에서 렌탈로 제품과 서비스를 묶어갖고 만들었을 때 의무사용 5년 이래서 렌탈이 좀 성장을 했죠. 그래서 최근에는 아까 후발주들 얘기인데 엄청난 서로 경쟁이 있다 보니까 이 업체들과 경쟁해서 서로 계정 뺏기가 막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매우 성숙기에 접어들었고 교체 주기가 짧아진 거죠. 이게 무슨 의미냐? 저희들 부품 회사 입장에서 보면은 사용 연한이 짧아진 만큼 부품이 들어갈 기회가 많아진 거고, 그 다음에 일부 회사에서는 서비스를 좀 확대해가지고 1년 정도 쓰면 안에 있는 부품을 바꿔줍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역시 또 저희가 부품이 들어가기 때문에 한국 시장이 270만 대가 고정적으로 붙어 있고 한 3조 정도 되는데 한국 시장에서의 저희들의 입지는 계속 더 단단해지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시장에 잠깐 살펴봤고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성장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 제가 좀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태까지는 이쪽 부분에 피팅 부분에 저희가 선택과 집중을 해왔습니다. 근데 앞으로 어떻게 하냐?
선택과 집중에 아주 압도적인 1위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좀 더 자동화하고 품질 불량률 제로까지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대로 무인화나 식스시그마의 품질을 얘기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 피팅을 편성해서 저희들이 업체의 요구가 있을 때 이렇게 매출을 했던 밸브는 아주 좀 더 강화를 해서 역량을 하방 전개해서 좀 더 새롭게 도약을 할 거 준비를 하고 있고요. 센서와 가전은 업체들이 계속 요구가 있었는데 아직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 않았는데 이 부분은 새롭게 한번 도전해 보겠다라는 걸 제가 뒷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피팅의 생산 라인 고도화인데요. 여기는 뭐 융착 기술이라든지 뭐 조립 자동화, 검사 이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저희가 내년도에 약 24억, 후년 11억, 총 한 43억을 투자해서 생산성은 한 15% 정도 올리고 원가 절감은 10% 정도 이상 절감을 해서 이 두 가지가 결론적으로 영업이익에 직접 연결이 되는 부분이니까 규모의 경제 기반으로 시장을 압도적으로 유지하면서 선도를 하겠다라는 의지를 말씀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밸브는 어떻게 할 것이냐. 밸브는 주요 업체들의 플레이어들의 시장을 보니까 약 1,800억 정도 매출이 현재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새로운 기술, 신기술을 접목한 혁신적인 어떤 그런 신상품을 준비를 하고 공정 자체가 현재 외주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부분이 있는데 뭐 코일이나 이런 여러 가지 뭐 부품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내재화를 하면서 이동의 로스나 이런 여러 가지 측면을 자동화 생산과 연결해 가지고 합리화를 추진할 것이고 현재는 뭐 그냥 업체가 요구하는 정도에 맞춰주고 있는데 시장 점유율을 30% 정도 하고 있다. 목표를 한다 그러면 30%가 결론적으로 뭐 한 500억 정도 되면 현재의 매출 수준이 단기간에 그래서 저희는 밸브는 단기간에 시장을 좀 확보를 하는 그런 전략 아이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센서류인데요. 센서류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센서는 온도, 습도, 가스라는 게 이제 그 냄새 센서고 먼지 센서, 그다음에 뭐 인체 감지라든지 뭐 위치 센서 아주 여러 가지가 있죠. 최근에 뭐 레이더나 라이다 뭐 이런 것이 막 나오는데 다 어떻게 보면 센서 기술인 건데요. 어쨌든 그 센서류가 가전에 들어가는 시장을 보니까 한 2천억 정도 되는데 저희가 현재 그 센서를 만드는 회사 일부에서 저희들 이렇게 피팅유하고 합쳐가지고 결국 센싱을 해가지고 어떤 형태로 뭐 물을 빼준다든지 뭐 높이를 낮춰준다 이렇게 하는 부분이 업체 안에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들은 새롭게 미래 부품 연구소를 설립하고 인재를 모아서 내부에서 갑자기 단기간에 여러 가지 할 수 없기 때문에 커넥트 앤 디벨롭먼트를 해서 내외부 역량을 잘 조화롭게 역량을 합쳐서 오픈 이노베이션을 산학 포함해서 진행할 예정이고요. 2단계로는 센서 기술 영역이 구축되면은 포트폴리오, 센서 포트폴리오 만들고 일단은 뭐 가전시장에서 30%를 1단계 전략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이 궁극적으로는 자동차라든지 모바일, 로봇 이런 쪽에 들어가기 때문에 센서는 완전히 하나의 새로운 사업군으로 생각하고 우리 강 대표께 같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이 준비가 되는 와중에 아까 제가 글로벌 정수기 시장 말씀드렸는데 이게 조금 있으면 세탁기 수준으로 커간다라고 보면 저희들이 여태까지 쌓아놓은 이런 레퍼런스를 가지고 예를 들면 인도의 경우는 현재 6개 회사, 그 다음에 동남아는 21개사, 동남아가 물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도 역시 스케줄이 많고 아주 좋지 않습니다. 음용하기에 부적합 하거든요. 됐고, 이 매출도 상당히 올라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본격적으로, 여기에는 이제 뭐 코웨이나 쿠쿠나 이렇게 같이 동반 진출해서 성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직접 거래도 이렇게 상당 부분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중국을 잠깐 말씀드리면 왜 이렇게 역성장을 했냐라고 하면 원래 샤오미라는 그 회사에 이 샤오미의 그 정수기 브랜드입니다. 근데 독점적으로 저희들이 그 부품을 공급하면서 같이 컨설팅도 해줬는데 아시다시피 코로나19에 중국은 국경을 봉쇄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들어가지 못하니까 중국은 어떻게 보면 단절이 된 상황이었고 올해 6월 달에 전시회에 가보니까 중국 시장 자체가 많이 죽긴 했지만 다시 한번 살아날 기미가 보인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존의 강점을 갖고 있는 지역뿐만 아니라 중국 다시 부활을 시켜서 전반적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동반 진출도 하지만 직접 진출도 여러 가지로 좀 다양하게 고려를 해보겠다라는 점에서 글로벌 시장 확장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역량과 이런 그 준비되어 있는 부품들을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라 한다면 사실 여기 있는 뭐 에어컨, 뭐 LG, 삼성, 뭐 에어컨 이 다 보면은 다 그 가전회사들인데 많이 그 니즈가 있습니다. 저희들 보고 피팅이 워낙 좋으니까 품질이 좋고 저희들이 공정을 와서 보고 압도된 그런 느낌을 받기 때문에 계속 요청을 해요. 그래서 이제는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이번 상장을 통해 가지고 막 200억 정도를 이제 신공장과 설비에 투입을 할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그 새로운 뭐 센서리라든지 밸브 이런 쪽에 저희가 준비가 되면 그런 부분을 가지고 에어컨 그다음에 세탁기, 냉장고 그리고 스타일러 이거 아시죠? 이런 가전에 진입하는데 세탁기와 냉장고가 그 LG전자 하나만 보면 연간 70억 불합니다. 각각. 그러면 볼륨으로 말씀드리면 800만 개에서 1000만 대 정도 되기 때문에 가전을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정수기 저희가 포커스 맞춰서 진행되었던 그런 볼륨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규모가 다르게 움직일 수 있고 전체적으로 이 물량이 움직이면 그 고정비 쉐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영업이익은 절대 허투하지 않으면서 엄청난 성장 모멘텀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여기 홈브루 한번 보시면요. 홈브루가 뭔지는 아시겠죠? 뭐 이게 그 LG전자에서 나온 세계 최초의 가정용 수제 맥주 제조기입니다. 이거를 저희하고 같이 만들었습니다. 이 안에 들어가고 있는 그 유로가 무지무지 복잡합니다. 근데 100% 저희 그 공장에서 생산해서 부품을 내려보내고 제조를 하고 있고요. 뭐 작년에 시작을 했는데 아마 올해 좀 확대를 하려고 여러 가지 뭐 마케팅을 쓰고 있는데 뭐 어차피 수제 맥주 제조기는 뭐 니즈가 제한적이라서 그렇게 크게 확대는 안 되지만 어쨌든 저희들은 전략적 파트너십을 갖고 있는 업체들과 이 분야에서 좀 가열차게 사업을 전개할 생각입니다. 이상 제가 오늘 여러분께 보고 드릴 장표를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